안녕하세요. 수지침 교실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찾아왔죠? 네, 오늘도 상응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 오늘은 류머티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이 류머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퇴치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오늘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류머티즘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가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자가 면역 질환이 관절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열, 부종, 발적, 통증, 강직 등이 특징인데요. 류머티즘은 일종의 염증성 질환으로 근육과 관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측 관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편측, 즉 한쪽으로만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60%가 30대에서 60대에서 30대부터 6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덜어는 유년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류머티즘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난치병의 하나로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심해지면 기형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릎에서 진행되는 류머티스 관절염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인데요. 관절낭 안쪽의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기는 관절이 붓고 물이 차며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또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는 섬유화가 일어나서 뼈와 뼈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해서 무릎 관절 오신 분들 보면 그 연골판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마주치기 때문에 그 뼈가 마주치는 부분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어르신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류머티즘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관절 증상인데요. 초기에는 피로하고 미열이 있고 또 식욕 저하와 같은 비관절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피로하거나 미열이 있거나 식욕 저하나 이런 것들은 관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관절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관절 증상은 예후가 좋지 않은 관절 증상 발생의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절 증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 등 몸의 말단부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해지면 관절뿐 아니라 피부, 혈관, 심장, 폐, 근육 등 신체의 여러 조직과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증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강직 증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게 굳는 조조강직이라고 있는데요. 조조는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류머티즘의 그 강력한 증상인데요. 강직은 한두 시간 발생하며 심할 경우에는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종창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류머티즘이 침범한 관절 주변으로 열감과
발적이 동반된 부종이 나타나는 것을 종창이라고 합니다. 또 통증은요, 손목,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 위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큰 관절인 팔꿈치나 무릎 관절 부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류머티즘이 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가운데 20에서 30%의 환자에게서 염증 부위에 결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절이 생긴 것을 류머티즘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관절 기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변화되며 뼈가 연화되거나 부드러워지거나 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발생한 류머티즘은 손가락의 각도에 변화를 주어 주먹을 쥐기 힘들어지는 등 기형으로 인한 정상적인 몸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디마다 뼈가 튀어나와서 그것을 주먹을 쥔다거나 손을 이렇게 쥐었을 때 꼭 쥐어지지 않는 그러한 증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류머티즘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호르몬의 영향이나 감염 및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유전적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인자가 영향을 미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류머티즘의 예방과 치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머티즘의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와 한약, 뜸, 부항, 그리고 양방의 물리치료, 한방의 물리치료 등이 있지만 수지침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운동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 및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여서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 주변의 근력 저하를 예방하면 됩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가시고 어디 나가시고 갔다 오시고 이럴 때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여름에는 덥지만 보통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을 좀 걸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류머티즘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휴식, 염증이 발생한 관절의 사용을 줄여서 염증의 회복을 도와줘야지 되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수지침과 또 약 복용으로 모든 질병의 경과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조금 힘드시다 하면 병원 치료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이나 이런 규칙적인 생활, 휴식을 취해서 관리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지침은 인체의 기혈순환을 조절하여 관절염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며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치료하여 몸 전반에 나타나는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 류머티즘의 치료가 되는 수지침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머티즘은 보통 마디마다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류머티즘에 요혈이 있습니다. 이 류머티즘의 요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손바닥에 보시면 A3번부터 A16번까지 쭉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뜸을 떠주셔도 좋고요. 여기 이게 손바닥 부분이죠. 손바닥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셔서 류마티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또 이 손등 보시면 여기 손금 있는데 거기에서 5mm 정도 떨어진 이 B1부터 B7번까지 여기가 척추 쪽인데요. 여기가 류마티즘의 수지침 처방 자리예요. 여러분 되게 쉽죠? 손바닥 부분, 손가락 뺀 손바닥 부분 가운데, 손등, 손가락 부분 가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침 놔드릴 때 여기가 허리 부분이에요 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류마티즘을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시간 날 때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류마티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어르신들 우리 관절에 무리 가지 아니하도록 운동해 주시고요. 손 바닥과 손 등도 같이 해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지침 강사 선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